연방하원이 절도 등 비폭력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강제 추방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대대적 추방 작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추가 범죄 혐의가 적발돼 조만간 연방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가 교통혼잡세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 부리는 가짜 차량 번호판 부착 운전자들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뉴욕시경이 최근 맨하탄과 퀸즈 플러싱에서 조직적으로 보석을 절도하는 2인조 절도범들을 쫓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연방하원이 절도 등 비폭력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강제 추방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대대적 추방 작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연방하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 48명의 지지를 얻어 폭행 등 강력 범죄가 아닌 절도 등 비폭력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도 즉각 강제 추방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베네수엘라 불법 이민자에게 무참하게 살해된 레이큰 라일리의 이름을 딴 레이큰 라일리 법안으로 찬성 264대, 반대 159로 승인됐습니다. 이 법은 제119대 연방하원 개원 뒤 처음 통과된 법안으로 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는 무조건 구금하고 추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상정돼 연방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고 119대 개회와 동시에 재상정된 것입니다. 연방하원 통과에 따라 연방상원은 레이큰 라일리의 생일인 오는 10일 이 법안 표결에 나서며 통과가 확실시됩니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연방하원이 새회기 첫 법안으로 불체자 강제 추방을 통과시킴으로써 사실상 불체자 대거 추방의 포문이 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연방상원은 오는 15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 16일 앨리스 스터파닉 주 유엔 대사 후보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추가 범죄 혐의가 적발돼 조만간 연방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 남부연방검찰은 6일 밤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에릭 아담스 시장의 추가 범죄 혐의가 발견됐으며 조만간 이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방검찰은 아직까지 아담스의 추가 범죄 혐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금품 수수 등의 불법 행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지난해 10월 아담스 시장을 뇌물수수, 전신사기, 부패 혐의 등 5건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아담스 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는 사실무근이라며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어제 연방검찰의 추가 기소 입장에 대해 자신의 변호사인 알렉스 스피로에게 직접 물어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스피로 변호사는 검찰이 뉴스거리만 노리고 있다. 이제 뉴요커들이 속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아마추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현재 뉴욕 남부연방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다미안 윌리엄스 검사장이 전격 사임함에 따라 한인 이민자 출신 에드워드 김 검사가 임시 연방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도 한인 이민자 출신인 김준 검사가 임시 연방검사장을 맡은 것을 감안하면 한인 검사들이 비록 임시이기는 하지만 연달아서 미국 최대의 연방검찰청인 뉴욕 남부연방검찰의 임시수장을 맡은 것은 한인 사회의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뉴욕시가 교통혼잡세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 부리는 가짜 차량 번호판 부착 운전자 대상 단속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경과 뉴욕시 교통국은 7일 번호판 인식을 방해하기 위한 각종 물질을 번호판에 부착한 차량에 대해
$50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단속 규정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번호판은 지면에서 12에서 48인치 떨어진 높이로 차량에 단단히 고정돼야 하며 단속 대상은 번호판을 유리나 플라스틱 재질로 덮은 차량, 차량 제조사, 색상, 차량 식별번호, 번호판, 등록 및 인스펙션 스티커를 가리는 커버를 부착한 차량입니다. 또 번호판 인식 방해를 위해 번호판의 숫자와 알파벳 인식을 가리기 위해 왜곡된 불법 이미지를 부착하거나 특정 재료를 부착한 차량입니다. 뉴욕시경이 최근 맨하탄과 퀸즈 플러싱에서 조직적으로 보석을 절도하는 2인조 절도범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맨하탄과 퀸즈 플러싱에서 세 차례에 걸쳐 16만 3천여 달러어치의 보석을 훔친 한 남성과 여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절도는 지난해 9월 20일 맨하탄 차이나타운 인근에서 UPS 운전자의 주의를 딴 데로 돌렸다가 트럭에 있는 16만 3천 달러 상당의 보석 패키지를 훔쳤습니다. 같은 달 12일에는 맨하탄 미드타운에서 펑크난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 중인 33세 남성의 차량 뒷좌석에서 보석이 담긴 가방을 훔쳤습니다. 또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에서 자동차 타이어에 문제가 있다고 혼란시킨 뒤 48세 여성의 차량에서 패키지를 훔치고 도주했습니다. 사건은 노던 블러버드와 159스트릿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2인조 절도범들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 등이 워싱턴 포스트와 페이스북 등의 민감한 업무를 조정하는 등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의해 대표적 반트럼프 기업인으로 낙인 찍힌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미국의 대표적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의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중단 지시에 이어 사업 부문도 축소에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베이조스가 워싱턴 포스트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광고와 마케팅 등 사업 부문 인력 4%, 약 100명 정도를 정리해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같은 조치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며 미래에 더 지속 가능한 구조로 개편하고 독자의 수요에 부응, 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의 이 같은 조치는 사주인 베이조스가 지난해 10월 트럼프의 눈치를 보며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선언의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역풍으로 풀이됩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트럼프 눈치 보기는 미국 기업인 중 최고라는 평가를 낳고 있습니다. 저커버그는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미국 격투기 대회 UFC의 대표이사 데이나 화이트를 메타의 이사로 영입하는 등 친트럼프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커버그는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제3자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폐지했고 이는 트럼프 진영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저커버그가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기능을 폐지한 것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잘 보이려는 노골적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대표 기업인들이 트럼프 눈치 보기에 혈안인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등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도 트럼프 관련 기업 등의 이권을 몰아주는 등 눈도장 찍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갑자기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사업가인 후사인 사즈와니를 소개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에 생중계된 방송을 통해 사즈와니가 일약 세계적 기업인 반열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사즈와니가 조만간 미국에 200억 달러를 들여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으며 연방정부는 규제를 대폭 완화, 최대한 신속하게 환경영향 평가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돈을 대는 리브 골프는 올해 4월 토너먼트 대회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트럼프 소유 골프장인 트럼프 내셔널 도럴에서 개최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트럼프 소유 골프장에 거대한 이권을 주는 것으로 트럼프 측은 거액의 개최비는 물론 팬들의 숙박비 등을 챙기고 장기적으로 골프장 인지도 상승에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맞사위로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로비의 최정점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제러드 쿠시너도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에서 15억 달러 추가 투자를 받았습니다. 제러드 쿠시너는 2020년 트럼프 퇴임 뒤 중동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사모펀드 회사를 설립, 4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확인돼 이익 상충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재단의 중동 사업 파트너인 사우디아라비아 부동산 회사도 미국에서 건설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중동 기업들이 앞다퉈 트럼프 관련 기업의 이권을 안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78세 고령으로 어차피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주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이권부터 챙길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서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23년 11월 LA 오토쇼에서 아마존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발표하고 1년여간의 준비 끝에 아마존에서 자동차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소비자 누구나 아마존 오토스에서 차량을 선택하고 금융 서비스를 받아 결제한 뒤 원하는 곳의 현대차 딜러 매장에서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비자는 구매 가능한 차량의 모델과 트림, 색상, 기능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선택한 뒤에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금융 서비스를 확보하고 전자 서명 서류를 작성하는 등 간편한 절차를 통해 빠르게 주문을 끝낼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런 구매 과정이 투명하고 포괄적인 가격을 제공하므로 가격 흥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는 자사 제품이 아마존 오토스에서 구매할 수 있는 최초의 브랜드이며 현재 유일한 브랜드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닝커피가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을 낮추는 등 심장보호에 탁월한 기여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플레인대 연구팀은 유럽 심장학회 학술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거나 또는 하루 종일 마시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31%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레인대 연구팀은 커피를 마시는 시점 및 마시는 양과 심혈관 질환 및 모든 사망 원인 간의 관계를 20년간 추적 조사해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1999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4725명을 대상으로 커피를 마시는지, 언제 마시는지 등을 조사하고 이를 9.8년간의 사망 기록 및 사망 원인과의 연관 관계를 추적했습니다. 연구 대상 중 모닝커피를 마시는 그룹이 36%, 온종일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16%, 커피를 마시지 않는 그룹이 48%에 달했고 추적기관 중 4,295명이 사망했고 이 중 심혈관 질환 사망자가 1,268명, 암질환 사망자가 93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모닝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심혈관 사망 위험이 31% 낮았고 다른 모든 원인에 따른 사망 위험도 16% 낮았습니다. 또 온종일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 결국 모닝커피가 심혈관 질환 등 사망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하루에 한 잔 이하를 마시는 것보다는 두세 잔 또는 세 잔 이상 마시면 사망 위험 감소폭이 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연구팀은 모닝커피가 큰 효과를 발휘하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후나 저녁에 마시는 커피가 생체 리듬이나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염증, 혈압 등 심혈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누구나 사용하기 쉽고 간편한 체킹 계좌 뱅크 오브 오프 심플리 체킹으로 새해를 심플하게 시작하세요.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보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8일 대통령 취임 전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에 대한 형량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대법원에 선고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4세 미만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자녀 1인당 최대 $1,000, 4세에서 16세 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최대 $50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6일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의 공약인 보편관세 도입을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1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만 건 감소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에서 취약계층의 의료보험 역할을 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 가입자가 기록적인 2,4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무장강도 2명이 7일 브루클린 베드스타이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던 30세 여성 연방오정국 직원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패키지를 전부 훔치고 도주했습니다. 한 강도가 맨하탄 타임스 스퀘어에서 노점상을 운영 중인 주인을 잔인하게 폭행한 뒤 현금 $3,500를 훔쳐 도주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경찰은 지난주 권총 3개와 소총 2개를 소지한 채 기차를 탑승한 한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 최저 기온은 2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20분, 해지는 시간은 4시 4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월 8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